자, 녹음직이시고 운발표는 공직 선호도 허락, 그다음에 경험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시문은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과 공무원 선호도 감소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공무원 응시생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공익성의 공직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공익성을 발휘한 우수 공무원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구 농식품부 농업사무관님께서는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생산비 연동제는 유제품 소비량은 감소하나 국내 재고, 유제품 소비량은 줄고 국내 재고량이 많아도 가격은 올라가는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제도 개편이 2년 이상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홍석구 농업사무관님께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낙농 제도 혁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선호도 감소 이유로 적은 급여와 워라밸이 어려운 근무 환경이 설문조사 결과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저는 급여와 워라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만큼 책임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책임감의 공직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책임감이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떠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책임감을 발휘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대표하여 피톤치드 방향제를 만드는 부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목소리도 작고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대표하여 나온 만큼 제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스를 체험해보고 가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부스 팻말도 꾸미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부스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감을 발휘한 기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전국에 190여 개 설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농작업을 설정하면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농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얻게 되고 농촌 인력을 22%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의 우려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나이대와 상관없이 최근 들어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입직하게 된 후 느낀 좋은 점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다면 실제 공무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고 또 좋은 점들을 통해 공무원 선호도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공익성과 책임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뭐 급여 얘기가 좀 적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기업에 대해서 적응급여 부분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대기업이랑 이런 사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적은 급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은 연차에는 적은 급여가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연차가 쌓이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공무원 진급 승진 기회가 확대되어 재직 근무 기한이 짧더라도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들은 진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런 진급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말을 그 국어책 읽듯이 하십니까? 원래 언어를? 아니요. 뭐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길래. 자, 공무원에게 워라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워라밸도 네. 중요하죠. 공무원에게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휴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워라밸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공무원 놀고 먹는다 이러시죠? 네. 뭐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들께 국민들께는요. 네.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께는 이제 업 공무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간단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약간 이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무원이 업무 방식에 대해서 영상들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뭐 그런 영상 보면 아, 공무원들이 열일 하고 계시구나. 뭐 그렇게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아직 입직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조금 만든다면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은 그 네. 워라밸이 필요한 이유는 뭐 본인이 뭐 그래야지 민원도 잘 응대할 수 있고 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잖아요. 네. 음, 그러면 뭐 민간에서는 맨날 야근하는데 공무원들만 칼퇴한다 뭐 이런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뭐 칼퇴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것들을 통해서 사기업은 밤낮이 없이 근무하죠. 우리나라는 대개. 네. 제 말은 워라밸을 하는 게 공무원이 뭐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다른 이유는 좀 없겠습니까? 국민들이 워라밸을 해야 되는 공무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워라밸을 해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이유는 없겠냐고요?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부터 좀 워라밸의 모범을 좀 보여야 민간들도 따라오죠. 네. 처음 들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갑작스러워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자, 경험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직 네. 지원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에서 아침밥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는 아침 수업이 없더라도 아침을 먹기 위해 학교를 일찍 가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이 줄을 길게 서면서 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정부의 정책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학과를 전공하여 농업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식량정책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게 국어책 읽으시는 것 같지? 네. 그래서 뭐 식량 정책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네. 식량정책과는 제가 지원한 식량정책과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런 식량 수급과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 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데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정책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가루쌀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로살도 최근, 식량 정책과 사업인가요? 네, 담당인가요? 네, 가루쌀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식량정책과에서 네.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저는 이런 가루쌀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가루쌀에 판로가 개척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루쌀을 이용한 신메뉴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이용한다면 가루쌀의 판로도 확대하고 또 청년층에게 가루쌀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가루쌀 정책을 정부에서 먼저 실천한다면 다른 국민들도 더 믿고 신뢰해서 가루쌀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밥 메뉴에서 이런 가루쌀을 이용한 디저트나 그런 뭘 식단을 말하는, 네, 뭘 말하는 거냐고요. 가로살을 뭐 네, 퍼먹을 순 없잖아요. 네. 가루쌀을 이용해서 면이나 빵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가루쌀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층에게도 이 가루쌀에 대한 것을 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소비가 안 될까요? 아무래도 아직 가루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이 가루쌀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살이 밀가루는 아닌 건 아시죠? 네, 성분이 다르고 조성이 다르고 레시피가 다르고 빵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가루쌀들을 여러 식품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또 디저트 가게들과도 어떻게 연계를 해서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뭐 네. 관심 있으셔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가지고 뭐 가장 큰 가로살 소비가 저기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식량 안보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최근은 왜 아니지만 가로살이 식량 안보와 연결이 됩니까? 가루쌀은 이제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가 정세나 최근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저희가 밀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식량을 얻는 데 있어서 식량 수입에 많은 문제가 되는 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뭐 안보적인 측면도 뭐 있겠죠. 뭐 쌀이니까. 그 네. 외에는요? 어, 식량 안보적인 측면 외에도 가루쌀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알겠습니다. 좀 아시는 게 네, 있나 뭐 궁금했어요. 농림부 네, 정책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아니다, 그 전에 본인 뭐 여러 가지 경험 누락하신 것 중에서 뭐 농학과 나온 건 뭐 잘 알겠고, 뭐 네. 농촌 관련된 경험이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경험,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누락이 있을까요?
저는 직접 단호박과 고추 등 농사를 지어봤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런 농자 현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농업인에 대한 공감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뭐 경험 등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이거는 뭐 양이 네? 어느 정도를 해보신 걸 말하는 거야? 농사 실무가 있다고 쓰셔가지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1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지금 5년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하고 계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다른 그래서 거는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은 제공하고 때때로는 이제 공감도 해드리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직이 주로 뭐 어떤 데서 신규들은 주로 어떤 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러면 일선 뭐 이런 이제 뭐 농민들 별실 일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있을 텐데 현장 네, 다니는 업무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나가는 업무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가 어려울 것 같냐고요? 네, 이제 만약에 농민들에게 저희가 조사할 것이 있는 경우에 이 농가를 방문했는데 농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잠시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많이 피할 것 같고, 또한 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만약에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뭐 잘 뭐 견디실 수 있겠어요? 뭐 그분들 이렇게 뭐 나이도 꽤 드시고 뭐 나름 이렇게 좀 많이 보수적이시고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부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네. 대부분 저도 다. 예, 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많으실 텐데 네. 뭐 좀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 잘 좀 커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스트레스도 잘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주위에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다가가서 "뭐가 요새 힘드냐."고 또한 물어보기도 했었고 네, 또 그런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에도 딱히 거부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농업 분야에서 현안 뭐 대비해야 될 거, 농림부 차원이든 뭐 약간 대비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관련돼서 대비책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농업 현안은 아까 제가 5분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인력 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농촌에서는 그런 기술력보다는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분 발표에서 말했다시피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를 제가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1,600여 개의 구직 정보가 있었고 대부분은 다 기간들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농업인분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또 농촌의 고령 인구들이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촌의 노인 세대들이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농가에 찾아가서
직접 농사 중인 작물과 인력들이 필요한 시기들을 조사하여 데이터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다면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농민분들께 인력 요청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한다면 농민분들도 이 플랫폼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 21분 했고요. 소감은요? 네. 어, 저는 제가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되게 좋은 준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냥 기본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발표는, 예, 뭐 내용을 가지고 본질가치를 도출하신 부분은 뭐 좋은데, 뭐, 또 뭐 네. 요거 빼면 그냥, 예, 뭐 실제 설문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 붙인 거 빼면, 그것도 뭐 인용을 안 하신 건 아니어서, 뭐 내용적으로는 뭐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앞뒤로 약간씩 그냥 살 붙였다 정도라서, 면피, 그다음 뭐 기업 얘기는 뭐 그냥 뭐 무난하게 다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상원 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가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뭐 민간 기업 보고 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므로 공공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상원 과제에서 많이 드렸죠. 네. 네.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표현도 조금 드렸고요. 민간보다는 민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워라밸 정책들, 뭐 약간데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제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적으로 막 가게 하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예, 모범이 된다. 그래서 뭐 선한 고용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요. 예, 네. 선한 고용주.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저기 그 좀 아마 그 농업 농촌에 계신 그 농림부 공무원이 얘기하시면 조금 좀 거시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애들이 참 책상머리에 앉아서 농업을 배우니까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가로살 얘기예요. 좀 조사를 해보세요.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소비를 못하는지. 그렇게 됐었으면 파리바게트에서 빵 만들고도 남았죠.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가로살이라는 게 진짜 애매해요. 이 뭘 쓰기가.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찰기도 없고 밀과는 달라서 쌀 면 정도를 소비를 일부 하는데, 그죠? 네. 쌀국수도 제가 뭐 보통 월남국수, 베트남 국수랑 쌀이 다르잖아요. 거긴 월남이고 우리는 맵쌀이고 우리 네. 쌀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알아요? 네? 품종 개량이 돼서 우리나라 맵쌀은 대한민국밖에 없고 대한민국 사람만 먹는다고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산둥성 위쪽에 예, 거기에 일부 한국 수출용으로 재배하는 게 조금 과학이 있다고는 해요. 네. 북외에 있는 건 유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라서, 그죠? 근데 우리도 네. 우리나라 쌀 안 먹고, 그죠? 왜 일본 쌀들 많이 먹잖아요, 이제. 네. 맛있어요. 예? 네. 소비가 안 돼. 쌀을 안 먹는 데다가, 그런데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고 쓰겠다라는 말은, 왜냐면 농림부에서 이거 가지고 참 고민이 많아. 이 고민을 한 지 10년 정도 돼요. 네. 가로쌀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쌀을 그렇게 가루로 빻아야 될까요? 어, 햇반도 못 만들잖아. 네. 왜겠어요? 가로쌀은 일반 쌀이 햇반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 가공미 외에는 소비가 안 되니 붕해지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관성이 좀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안 해놓으면 계속 쌀은 생산이 되잖아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의무 수입하는 거 알죠, 쌀? 네. 예, 그죠? 우리 거를 네. 지키려면 대신에 외국 쌀을 수입을 해줘야 돼요, 일정 부분. 네. 그 수입 쌀은 대부분 어디로 가게 해요?
수입쌀. 특히 중국에서 수입쌀. 오는 그게 아마 그런 쌀들이에요. 네, 김밥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다음에 그나마 소유배가 되는 게 떡국이에요. 떡국떡. 네, 되게 싸죠? 햇반보다 그람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싸거든요? 큰 봉지 네, 한 달에 2,000원밖에 안 해요. 무게를 비교해보면 햇반보다 무게가 2배는 넘는데. 다 수입쌀이에요. 수입쌀을 무조건 수입하는데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떡볶이 떡이거나 그런 데로 쓰는 거예요. 떡국떡으로. 이런 거 잘 몰랐죠? 네, 거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걸 맞게 해야 소비가 돼야지 우리나라 그 쌀까지 들어오면 가격이 더 폭락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시간 이게 락기 난다고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 시장에 못 들어오게 가로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개념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식량 안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농업 보호책인 거예요. 교육지책인 거예요, 이게. 네, 됐죠? 소비를 많이 네, 해주면 고맙지. 예? 네, 그래가지고 쌀 가루 공장이 도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지역 조합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많이들 해요, 이거를. 네, 이해했죠? 그 쌀 소비가 워낙 좀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가루쌀도 소비치가 딱히 맞득치가 않은 게 문제예요. 가루로 만들었다고 될 일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의 용이성 등등으로 만들긴 하는데, 미치는 구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좀 어려움과 애로가 있다, 이런 고민들. 네, 그죠? 그래서 뭐 레시피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한 지가 10년이 됐다고, 그 당신 같은 얘기를 한 지가 10년 짜고 네, 있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유일하게 팔리는 게 떡볶이랑 떡국이에요. 1년에 당신 떡국 뭐 얼마나 먹어요? 분식집 그렇게 가서 많이, 떡라면 먹을 때 아니면 안 먹을 거 아니야. 네, 소비가 안 된다고요. 이해했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안보 말고도 좀 다른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게 가로살 얘기를 또 갑자기 하네요. 그죠? 이거 우리 네, 농민, 우리 쌀 보호 정책이에요. 왜냐면 안보적, 궁극은 그게 안보죠. 안 팔리더라도 네, 우리가 어떻게 수매하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저기 이게 쌀을 수매를 하는 공공이 개입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맡기고 대신에 그 페널티를 외국 쌀을 상당 부분 수입해야 돼요. 이게 그 양이 적지가 않아요. 의무 수입 분량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아는 척 하려면 그 정도는 좀 아는 척 해야죠. 네, 됐죠? 그럼 가로살 문제 하시면 한 10년 전 블로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을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좀 조금 거시기 했던 게 이거예요. 100평 주말 농장을 하고 농민들 안다 그러면 조금 그래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제 저기 농림부에서 오신 약간 농가원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오신 분이 만약 앉으셨으면 되게 막 웃었을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 좀 여담이지만 아주 면접 기간 초창기 때 농업직을 많이 뽑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네, 생각에 3분의 2가 농업인 자식이었어요. 집안에서 농사 짓는 게 반 이상이었다고. 네, 지금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오케이? 두 네, 번째, 근데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이게 주말 농장 얘기까지 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경험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도까지가 맞으면선 네, 농민들 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시골에 가시면 지팡이로 맞습니다. 네, 실화예요. 농담이 아니라. 왜냐 네,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농업은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짓고 싶은 걸 짓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정부가 특히 농업 쪽에서 거의 지정이 돼 있어요. 수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권장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해요. 그래야지 수매를 해주거든요. 농협 등등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물론 좀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게 농촌에서 협조가 돼야 농업에서 대출도 나오고 뭐 이런 사정들이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기본값이. 나라에 저당 잡혀갖고 돈 몰아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해했죠? 회의적이지가 네, 않다고. 음, 이해했어요? 네, 기본값이. 절대 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농업인들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가면
네. 농업인들 이러저러 좀 요구사항과 불만들도 좀 많으시고, 하지만 좀 잘 듣고 농업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애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러자고 지금 당신분 같은 신규를 뽑아서 일종의 내보내는 거예요. 네. 도와드리라고. 네. 어업은 안 그러잖아요. 축산업도 안 그러고. 잘 생각을 해봐요. 음. 그죠? 유일하게 농업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안 보이고, 그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안보적인 이유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물가 부분도 있고.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이게 잘 모시는 느낌이 조금 강해요. 됐죠? 그거 조금 조심하시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농업 알겠습니다. 편한 얘기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죠? 음. 네. 농업 일찍 불려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게 아니고 뭐예요? 계절 노동자 외국에서 많이 땡겨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황의 거의 절반 이상은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느냐예요. 계절 노동자를. 필리핀, 네.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해했죠? 네. 농림부가 힘이 없어서 고용노동부나 외교부나 법무부에다가 말을 잘 못해요. 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서로. 네. 이해했어요? 대충 어떤 그림인지? 네. 네. 네? 농림부는 그렇게 낄 자리가 없는 거 목소리가 별로 못 내요. 그림이 좀 들어오죠, 이제 슬슬? 네. 그래서 좀 현안을 요구할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좀 가시적으로 좀 이제 좀 네.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너무 타이트하게 좀 막아놔서. 그죠? 예, 그것도 좀 숨통을 좀 놓이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식으로 좀 젊은 일들을 좀 유입하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죠? 예, 식량 안보 네.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국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고, 좀 섣부른 얘기지만 쌀 소비 진작 운동, 하루에 한 끼는 쌀을 먹읍시다, 밥을 먹읍시다, 이런 캠페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애국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조금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살 얘기하다가 또 많이 봤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또 나중에 또, 예, 어떻게 걸릴지 모르잖아? 하지만 뭐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요. 자, 다음 이어서 갈게요. 기계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가겠습니다. 기계님은 뭐 하시죠? 저 5분 발표랑 경험 과제입니다. 5분 발표는 뭐죠? 그, 아, 민원 관련돼서 악성 민원입니다. 본인도 학생민은 좀 예시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실 수 있나요? 1분은 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땡땡님.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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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